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신청은 해보고 싶은데 나는 안 되겠지. 집값은 너무 비싸고 월세로는 불안하고 부동산 뉴스는 넘쳐나지만 정작 나한텐 해당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번 모집은 조금 다를 것입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분들, 앞으로 부산에 거주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는 지금 거주 중인 주택이 불안하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게다가 어떤 단지는 지금도 대기자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담아두셨던 내 집 마련의 바람, 이번 영상이 그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동반자 임대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 4가지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단지가 내 상황에 더 잘 맞을지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들까지 이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만 신중하게 모아서 준비한 만큼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핵심 첫 번째입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에서도 주거 여건이 잘 갖춰진 정관 신도시에서만 무려 5개 단지 총 520세대가 공급됩니다. 어떤 단지는 신청만 해도 앞번호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기자가 없는 타입도 있어서 실제 입주까지도 빠르게 이어질 수 있는 단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21평형, 25평형처럼 실제로 가장 선호되는 넉넉한 구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생활공간 걱정 없이 선택하실 수 있는 점도 장점입니다. 게다가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해 볼 수 있는 구조다 보니 이번 모집은 더 많은 분들께 열려있는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실제로도 이전 모집에서는 청약통장이 없거나 부산에 살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 당첨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건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셔도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기회는 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만큼은 여러분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 두 번째입니다. 신청은 하고 싶은데 과연 내가 해당될까 고민되셨죠? 그런데 막상 자격 조건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무주택이고 소득과 자산 기준 이하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1인 가구 기준 약 323만원, 4인 가구는 약 600만원 수준이니까 대부분의 직장인은 충분히 해당되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산 기준도 부채를 뺀 순자산이 약 3억 3천만원 이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기준을 넘기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약통장이 없으셔도 되고 지금 부산에 거주하고 계시지 않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모집은 공고 자체가 보기 드문 기회이기도 하지만 신청 조건부터가 이미 내 손 안에 있었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번만큼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한 달에 주거비를 얼마나 부담하고 계신가요? 전세든 월세든 요즘 같은 물가에선 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모집에서는 보증금을 조금만 더 내면 넉넉한 25평 규모의 집을 월세 10만원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고 있는 주거비와 비교해보면 월세가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오랫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이 생긴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이번 기회는 단순히 월세 줄이는 걸 넘어 앞으로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핵심입니다. 이번 모집은 단지마다 실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비자가 많은 단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대기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단지도 있기 때문에 신청만 잘하신다면 실입주로 빠르게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약 점수가 8점 이상이라면 굳이 대기자가 많은 단지보다는 모집 세대가 넉넉하고 대기자 수가 적은 단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타입까지 충족되는 곳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은 당첨 후 빠르게 입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만족도까지 챙길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아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비 입주자로 진입할 수 있는 단지를 선택해 내 자리를 마련해 놓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점수가 1점, 2점 정도로 낮은 상황에서는 다른 임대주택에 도전해도 당첨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일단 한 자리를 확보해 두는 것만으로도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늘리고 가점 항목들을 하나씩 준비해 간다면 다음에 더 좋은 임대주택이 나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부터 해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핵심 설명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신청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부터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번에 놓치면 다음 기회는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음먹은 김에 달력에 체크해 둘 순간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까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관 휴먼시아 1, 2단지는 7월 30일 하루만 신청받습니다. 그 외 모든 단지는 7월 28일이 1순위, 7월 29일이 2, 3순위 접수입니다. 순위가 뭔지, 나는 몇 순위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은 영상 후반에서 천천히 아주 쉽게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날짜만 꼭 체크해두세요. 언제 해보지? 고민하다 놓치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준비물은 영상 후반에서 천천히 알려드릴 테니 지금은 절대 놓치지 말자는 그 마음만 꼭 챙겨주세요. 신청 일정까지 꼼꼼히 챙기셨다면 이제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 남았습니다. 어떤 단지를 고르느냐에 따라 당첨 후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신청하라고 해서 당첨되긴 했는데 왜 또 입주도 못하나 하는 상황, 막상 겪어보면 꽤나 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지별 상황을 차근히 살펴보며 내 상황에 맞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정리의 시간으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은 부산 정관신도시 5개 단지에서 총 520세대가 나옵니다. 이번 모집에서 특히 눈여겨볼 수 있는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 휴먼시아 2단지는 대기자 0명인데도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당첨되면 바로 입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구조죠. 반면 정관사단지 51타입은 예비자가 50명이 넘기 때문에 입주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거가 급하신 분이라면 정관 휴먼시아 2단지 같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하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조금 여유 있으시다면 정관사단지처럼 예비자가 있는 단지에 신청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두고 추후 더 괜찮은 임대주택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셨다면 내가 바로 입주가 필요한지 아니면 기다릴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셨을 거고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단지를 선택할지 전체적으로 윤곽도 조금씩 잡히셨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의 조건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과연 그 집이 내가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래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곳, 혼자만의 조용한 쉼이 필요한 분께도, 함께 사는 가족의 온기를 느끼고 싶은 분께도 결국 집은 내 삶을 가장 따뜻하게 품어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평형별 구조와 특징을 살펴보며 내가 살아갈 하루하루가 이 공간 안에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4타입과 26타입입니다.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약 11평 정도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으로 쭉 이어진 구조라 동선이 짧고 생활이 단순합니다. 현관문과 발코니 창을 살짝만 열어도 마통풍이 불어 공기가 잘 통해 답답하지 않고 곰팡이나 냄새 걱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지내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 공간도 적당하고 부담없이 생활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임대료도 가장 낮은 평형이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넉넉한 집을 찾고 계시다면 46타입이나 51타입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평형으로 따지면 약 20평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방 2칸과 거실, 그리고 별도 주방까지 갖춰져 있어 혼자 지내더라도 공간이 넉넉한 구조입니다. 특히 여유 있는 공간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훨씬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평형은 국민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구조입니다. 59타입은 집안의 모든 공간이 한 걸음 더 여유롭습니다. 구조는 51타입과 비슷하지만 모든 공간이 조금씩 넓어진 덕분에 식탁 자리를 따로 놓아도 답답하지 않고 거실에 소파를 넉넉하게 둬도 여유가 느껴집니다.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인기 있는 구조로 25평형이며 임대주택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매우 귀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살기에는 아주 딱 맞고요. 방을 따로 쓰고 싶은 자녀가 있다면 훨씬 편한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59타입은 진짜 살 집을 찾는 분들에게 잘 맞는 살림살이의 여유를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도 걸어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거나 시장이 멀다면 생활이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가 집값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 단지의 입지와 생활 인프라를 생활 동선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 단지는 모두 부산 정관신도시 안에 있습니다. 한 단지만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안에 함께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신도시는 택지지구로 개발된 곳이라 길도 반듯하고 동네가 정돈돼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도심 중앙에는 병원, 대형마트, 각종 상가들이 모여 있어 장을 보거나 병원을 가는 일상적인 이동이 매우 편리합니다. 주변에는 공원도 많고
천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길도 있어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잘 어울립니다. 부산 안에서도 숨은 거주지로 손꼽히는 안정된 생활 환경입니다. 정리하자면 정관 신도시는 굳이 멀리 나가지 않아도 하루 일상을 집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동네이며 정착지로서의 조건이 충분한 곳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동네 분위기도 괜찮아 보였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집인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증금과 월세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는 단지마다 또 평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보증금이 보통 700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 월세는 15만원에서 35만원 사이로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정관 휴먼시아 2단지의 51타입은 보증금이 3천만원, 월세는 약 18만원입니다. 반면 정관 5단지의 59타입은 넓은 구조인 만큼 월세가 3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내고 월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5단지 59타입의 경우 보증금을 3,600만원 정도 더 넣으면 월세가 14만원대로 내려갑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구조죠. 이렇게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할 수 있는 걸 상호전환 제도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실제로 계약하실 때 LH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은 이런 제도도 있구나 정도로 기억만 해두셔도 충분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거나 매달 부담이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께는 이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혹시 소득이 초과되면 어쩌지? 이런 건 직장인이어야만 되는 거 아닐까? 걱정하셨다면 그 부분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번 국민임대주택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무주택 가구라면 웬만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가구란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같은 주소에 함께 살고 있는 모든 가족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무주택 가구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는 월 430만원, 4인 가구는 약 600만원 정도가 기준입니다. 연금 소득자나 직장이 없는 분도 포함되며 실제로 들어오는 소득만 기준에 반영됩니다. 자산 기준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은 없어야 하지만 땅이나 예금 같은 자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차량은 차량가액이 3,8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즉 고급 외제차나 그랜저 이상급 차량이 아니면 문제없습니다. 자산 기준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은 없어야 하지만 땅이나 예금 같은 자산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차감해서 계산됩니다. 차량은 차량가액이 3,8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즉 고급 외제차나 그랜저 이상급 차량이 아니면 문제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무주택 가정이라면 소득이나 자산, 차량 기준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는 청약 통장이 없는데 신청 못하는 건가요? 지금 부산이 아니라 다른 데 사는데 그래도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은 됩니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괜찮고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시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경쟁이 생기면 누가 먼저 뽑히느냐를 따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청약 통장을 오래 넣으신 분, 해당 지역에 오래 사신 분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조건도 확인했고 단지 구조도 살펴보셨고 어느 정도 신청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들 나보다 점수가 높을 것 같고 괜히 나는 안 될지도 모르겠네. 사실 그런 생각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릴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도 기회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전용 면적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선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평형이 작을수록 지금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고 평형이 클수록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24형, 26형, 46형처럼 비교적 작은 평형은 지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신지 여부가 당락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51형과 59형처럼 큰 평형은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납입해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기본 선정 구조는 모든 평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데요. 먼저 기준에 따라 1, 2, 3순위를 나누고 그 안에서 경쟁이 생기면 가점을 합산해 당첨자를 결정하죠. 동점일 경우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미만 평형의 선정 방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주소지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부산 기장군에 거주 중인 분들이 1순위가 되고 그 외 지역은 2, 3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작은 평형을 생각 중이라면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전용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평형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순위를 결정짓습니다.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 6회 이상이면 2순위, 그보다 적으면 3순위입니다. 따라서 51, 59 타입을 고민 중이라면 청약통장 납입 횟수 24회를 넘겼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그게 당첨의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가점 항목을 보겠습니다. 가점 항목은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감점 항목도 존재합니다.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 가점입니다. 신청한 주택이 있는 지역에 얼마나 오래 거주했는지에 따라 최대 3점까지 부여됩니다. 둘째, 청약통장 납입 횟수입니다. 통장을 오래 유지하고 꾸준히 납입한 분일수록 최대 6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 수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점수가 올라가며 3명 이상일 경우 3점까지 부여됩니다. 넷째는 가족 유형 가점입니다.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그리고 부모 자녀가 함께 육아를 돕는 경우 각 3점씩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사회적 배려계층 우대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3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국민임대주택 계약 이력이 있는 분들은 일정 기간 내에 중복 계약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점수가 3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래서 될까? 그런데 그런 생각 너무 빠른 결론일 수 있습니다. 기회는 지금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청약 통장 하나 만들어 두시고 매달 소액이라도 자동이체 걸어 두시면 다음 기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살고 싶은 지역이 있다면 미리 전입해 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1순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엔 어렵더라도 오늘의 준비가 내일의 기회를 만듭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작은 것부터 차근히 준비해 두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으로 어느 단지를 선택할지 정리하셨다면 이제는 그 결정을 실제 신청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이번 모집은 단지별로 신청 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부산 정관사 5, 7단지의 경우 7월 28일 월요일에는 1순위, 7월 29일 화요일에는 2, 3순위 접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정관 휴먼시아 1, 2단지는 7월 30일 수요일 모든 순위가 하루에 함께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 시간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여유있게 신청을 마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접수입니다. PC로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스마트폰에서 LH 청약 플러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토스 같은 민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인증서가 정상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신청이 처음이시라면 LH 청약 플러스에 있는 청약 연습하기 기능도 꼭 활용해 보세요. 사전에 연습만 해보셔도 실수 없이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상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정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모바일 인터넷 신청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정관 휴먼시아 1, 2단지는 7월 30일, 정관사 5, 7단지는 7월 28일에서 29일 일정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장소는 단지마다 상이한데요. 정관 휴먼시아 1, 2단지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그 외 단지는 LH 부산 동부권주거복지지사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후 8월 중순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며 11월 중하순에 예비 입주자 발표 예정입니다. 주거는 선택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그 방식의 한 갈래가 되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